송재경의 이슈 레이더입니다.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슈를 좀 챙겨보기 전에 간밤에 시장 또 미 증시 이틀째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왔다 갔다 특별한 특징이 있어 보이지는 그렇죠. 않은 장이었는데 다만 확실히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우버나 매치나 뭐 이런 최근 들어서 기본적으로 좀 기대가 컸었던 종목들에 대한 지난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변동성이 커졌고요. 앞으로도 지금 남아 있는 게 미국의 웬만한 이제 기술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 발표가 끝이 났지만 그랬죠. 이제 소매 미국이 GDP의 거의 3분의 1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네. 소비와 연관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들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탄탄할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감자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월마트나 그렇죠. 코스코나 뭐 이런 데들에 관련된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비 체력,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이죠. 지금까지 빅테크는 사실은 미국의 기초 체력도 기초 체력이긴 하지만 미국의 기초 체력보다는 좀 동떨어진 약간 빅테크의 현금 흐름과 왕성한 이제 혁신의 가치에 좀 베팅을 했다면 좀 약간 민낯이 드러나는 어떤 실적 시즌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깐깐한 눈초리를 갖고 시장이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제 갖고 온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좀 특히 미국의 체력을 조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신용 스프레드를 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신용 스프레드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오늘 좀 이야기할 만한 신용 등급, 하이힐드 스프레드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개인도 이제 안전하게 돈을 잘 버는 분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직업이 없거나 이러면 대출이 안 되거나 매우 고금리로 받아야 됩니다. 아주 비싼 값에 받아야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표시하는 게 신용 등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가장 안전한 크게 신용 등급은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아마 트리플 A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A가 세 개가 가장 최상위 투자 등급이고 네. 투자 등급 안에서도 제일 낮은 게 B가 3개, 트리플 B까지가, 트리플 A에서 트리플 B까지가 투자 등급이고요. 네. 그다음 투기 등급은 더블 B, B가 2개에서부터 그 아래 뭐 트리플 C까지 쭉 내려갑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 투자 등급의 평균적인 지금 회사채 수익률은 미국 기준으로 한 4% 중반대 나오고 있고요. 투기 등급, 우리로 따지면 하이힐드라고 보통 표현하죠. 고수익 채권이라 불리는 것들은 8% 중반대의 연간 수익률. 그다음에 트리플 C, 사실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언제든지 그런 부도 위험이 높은 트리플 C,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라 불리는 것들은 한 13, 4%대를 내고 있어서 그 차이 4%, 8%, 14%, 그 사이의 갭을 보통 신용 스프레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A에서 이 트리플 B까지는 뭐 양호한 투자 등급 그리고 더블 B부터는 뭐 투기 등급 이렇게 구분하는데 보통 시장에서는 눈여겨보는 건 또 투기 등급 이하의 회사채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상승이 소위 말해서 조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면 돈이 많고 뭐 부자들은 사실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돈을 빌려야 되고 비싼 값에 돈을 빌려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곤혹스럽거든요. 이 최근에 그러면 이 말씀 주셨던 투기 등급의 어떤 변화들은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뭐랄까, 그러니까 퍼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야,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투기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가 역대급으로 낮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예,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워낙 유동성 돈을 많이 풀어놨고 2020년, 20년과 21년 초저금리일 때 투기 등급체의 기업들이 돈을 엄청 땡겨놔서 맞아요.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이제 이 논리로 이제 잘 가고 있었는데 이 투기 등급 내에서도 최근에는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등급 내에서도 부실 채권, 트리플 C, 이제 부도가 나도 언제 나도 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기업
기업들이 소위 그 위에 상위 등급의 그 채권보다의 스프레드를 반나내는 게 이전에는 거의 낮게 오다가 네. 올해 들어와서 정확히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분기가 돼서 붉은색 선이죠. 트리플 C의 신용 스프레드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관련된 제일 아래쪽에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는 깐깐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그 이상 투자 등급과 그러니까 투기 등급 내에서도 더블 B하고 트리플 C 사이에 있는 곳들은 아직은 좀 안전한 그래서 여전히 낮은 코로나 이후로 여전히 낮은 그러한 신용 스프레드 그래서 그 안에서도 K자형 그러한 그 경기 회복세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정확히 구분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 빨간색이 올라가고 있고 파란색은 낮아진 게 물론 파란색이 낮아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계속 유통시킬 수 있는 기업과 가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약간 약한 고리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PF라든지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는 약한 고리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은행들도 무너지지는 않지만 손실을 상각해야 된다는 이슈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 웃돈을 더 주고 빌리는 거죠.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뭐 4, 5%에서도 돈을 빌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10% 경우 뭐 20%까지 넘어가는 기업과 가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를 걸칠 수 없다. 이런 얘기 미국에서도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소위 말해서 약한 고리의 스프레드 기업들의 어떤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투기 등급 내에서도 이제 K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용 스프레드 하이힐드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투자 이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여전히 탄탄하냐라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에 관련된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다. 저게 낮아질수록 위험을 좀 더 선호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디스가 그럼 최근에 이런 신용 흐름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도율 같은 것들이 꽤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역대급으로 최근 들어서는 그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부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앞서 봤듯이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 투기 등급은 낮은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최근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론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신용 스프레드가 얼마냐라는 이론적 신용 스프레드와 실제 스프레드의 갭이 최근 들어서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건 마치 아까 트리플 C의 신용 스프레드와 더블 B의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진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다. 이 차이는 과거 19년도에도 한번 벌어졌다가 결국은 실제 그 낮았던 신용 스프레드가 이론적 스프레드를 따라서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유동성이 풀려 있고 시장이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저 노란색 이론적 신용 스프레드를 따라서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이제 소비자들은 저 낮은 신용 등급의 소비자들의 이슈, 기업들은 저 낮은 등급의 신용 등급의 기업들의 높은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열어두고 그것은 결국은 위험 선호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좋은 신호로 꼭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일매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연결이 되는 게 지금 미증시에서도 기업별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 실적이 조금만 미스가 나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이런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유동성이 조금 축소되고 그에 따르는 약간의 균열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약간 우량한 기업들 그리고 어떤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들로 좀 접근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최근에 지정학적 이슈하고 에너지 비용과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우라늄에 대한 얘기를 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라늄을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이슈로 좀 체크해야 되는지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질문이 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우라늄의 어떤 뭐랄까요 수입을 중단한다.
수입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잘 몰랐었는데 수입을 중단한다.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한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우라늄 수입 중단과 관련된 이제 법안이 드디어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수입이 이제 중단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지금 약 9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그 우라늄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지 이제 재료가 그렇죠. 있어야지 뭔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발전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게 미국 내에서 소화하는 게 27%인데 대부분 다 해외에서 갖고 오는 거죠. 네. 해외에서 갖고 오는데 1위 국가가 러시아 국가라는 겁니다. 야. 러시아로부터 거의 24% 거의 그러니까 그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4분의 1이네. 4분의 1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에 연간 한 10억 달러 이상의 그러한 그 수출 그 금액을 그 미국 달러를 지급해주는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는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잠정 중단을 한다. 문제는 이것이 급격히 중단이 되면 그 원자력 발전소 못 돌리잖아요. 그렇죠. 25%가 못 돌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이슈가 있으면 면제를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어서 이것을 발표했다라는 게 좀 흥미롭고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열받으면 우리가 나서서 우리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그럴 수 있죠. 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은 지금 이 기본적인 이러한 법안이 진행이 되기만 해도 평균적으로 지금 우라늄 가격이 한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예. 작년에는 9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만일 러시아가 수출 중단을 하면 더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라늄 시장 자체는 상당히 시장에서 전 세계가 한 5, 6위, 5, 6개 기업가 대부분 이걸 소비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그러니까 되게 얇은 시장이죠. 이 상황에서 예. 공급에 어떤 조금이라도 이슈가 생기면 우라늄 가격의 변동성, 위로 많이 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에너지 비용이 높아서 지금 탈원전을 다시 돌리고 원전으로의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도 원전을 중심으로 원전을 돌리면서 이제 에너지 비용을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세이브하려는 움직임인데 이렇게 되면 우라늄 가격이 더 오르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투자 기회는 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투자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때 AI 관련된 수혜주의 2차 수혜주로 에너지와 유틸리티. 발전. 맞아요. 어제도 보니까 업종으로 보니까 유틸리티만 우상향을 좀 했더라고요. 유틸리티가 상당히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예. 네. 워낙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 사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아마 들어보시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얘기합니다. 맞아요. 업스트림은 주로 이제 이런 원재료를 공급하는 맞아요. 광산주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그걸 사다가 재련 뭐지 이렇게 해서 맨 밑에서 발전하는 게 다운스트림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체인에서는 지금 다운스트림이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앞으로는 지금 최근 덜 오른 게 뭔가를 봤을 때는 업스트림 저 위쪽에 애초에 이런 것에 소스를 제공하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고 우라늄 광산주를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당장 우리나라에는 이게 기업들이 딱히 떠오르는 데들이 없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글로벌 X에 우라늄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URA라는 이제 그 티커로 되는데 요 안에서 종목들을 한번 그 보통 ETF를 보실 때 좋은 거는 매일 그 거기 안에 어떠한 종목들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안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삼성물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전주로. 그래서 예, 그 안에 이제 상위는 당연히 이제 우라늄 광산주가 돼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력 설비나 전선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 이거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이제 이런 그 소스원이 되는 광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이런 ETF 내의 종목들을 보시면서 해외 어떤 종목들이 있고 국내에는 관련된 어떤 종목들인지를 보면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첫 시발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라늄과 관련된 직접적인 투자는 우리나라에 뭐 없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URA라는 ETF, 글로벌 X 우라늄 ETF 안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삼성물산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URA라는 뭐 직접 투자로 인해서 유가란다. 에너지 비용의 상승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라늄 이슈는 저도 오늘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